슬기로운 책 이야기,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번역하는 딴입니다. 저희 2020년 10월까지 나온 책들 중에 눈에 띈 책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느 분부터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제가 범님. 네, 먼저 하겠습니다. 범님 먼저 해주세요. 어떤 제가 책 갖고 온 들고? 책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되게 네, 강렬하다. 네. 부제가 인터넷이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10년 전에 나왔던 거예요. 10년 전에 나왔던 거고 이 개정판이 이번에 나온 건데 이제 10년 동안의 연구 결과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최신화해서 보강된. 그러니까 사실 10년 전에 이 분이 이제 인터넷이 혹은 이제 SNS 같은 그런 어떤 기술들이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고 있다라는 이렇게 비판적인 이론을 내세운 거죠. 뇌 구조가 조금 더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인터넷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분이 쓴 글 중에 구글이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가라는 글이 있대요. 요것이 이제 조금 인터넷에서 많이 이제 공유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읽히면서 이런 논의들이 되기 시작했는데 10년 전에는 사실 이 저자 니콜라스 카라고 하는 이 저자의 이런 이론이나 주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대가 많았고 너는 그냥 뭐 기술에 반대하는 거 아니냐. 그런 애들은 항상 있어 왔다. 뭐 자동차가 개발됐을 때도 있었고 뭐 텔레비전이 개발됐을 때도 있었고 똑같은 주장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기술은 우리를 진보하게 할 거다. 이런 쪽이 좀 우세했다면 스마트폰이 생기고 대중화되고 10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의 주장이 맞았다는 증거들이나 자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논문이나 연구 결과나. 그래서 10년 만에 개정판을 냈어요. 이 사람. 그래서 10년 만에 우리나라에도 10월 초에 이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좀 주목했던 거는 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초판이 되게 이런 비슷한 류의 책들에서 되게 많이 인용이 됐었어요. 네, 맞아요. 네, 제가 사려고 뭔가 이렇게 좀 검색을 하거나 혹은 중고 좀 알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표지가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개정판이 나온다고 하는데 개정판 표지는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사서 읽고 있는데 그렇죠. 표지가 약간 뭐 별로면 사기 이런 싫죠. 주장을 하는 비슷한 주장을 하거나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글들에서 많이 인용되는 책이어서 한번 보고 싶었고 그래서 지금 다는 읽지 못하고 한 반 정도 읽었는데 섬찟한 내용들이 정말 많고 사실 뭐 제가 지난번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중에 소셜 딜레마를 소개했었잖아요. 그것과 이제 좀 비슷한 맥락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점점 이제 스마트폰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뇌 구조가 바뀌고 있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 단순한 주장이거든요. 근데 디테일한 내용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과거를 돌이켜 보면 친구들의 전화번호 다 외우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맞아. 다들 이제 그 단축번호. 나이가 이제 다 드러나는군요. 네. 그리고 반님 기억하세요? 없어요. 그런 시절 아니, 없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무것도 기억하는 마치 막 부정한 척하는군요. 지금은 자기 번호 이외에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는 번호가 거의 없을걸요? 맞아요. 뭐 한두 사람 될까? 많아봐야. 맞아. 그러니까, 그랬던 적이 있었다. 맞아. 진짜 애들 삐삐 번호도 외우고 막 그랬다. 그렇죠. 그러니까 뇌 구조가 한 30명 정도는 외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30명 정도는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뇌 구조가 바뀐다는 거예요. 뇌 흐름도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은행 비밀번호도 이제 손가락 지문으로만 하니까 그렇죠. 비밀번호 까먹고 이제 맞아요. 저 계속 적어놓거든요. 비밀번호 잊어버릴까봐. 그리고 한 3일 안 들어가면 까먹어요. 맞아. 다시 그 메모 펼쳐서 또 확인하고. 맞아. 그렇게 우리의 변한 모습들을 섬찟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뇌 촬영 같은 것
것들도 하는 그런 사례들도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뉴욕의 택시 운전사들의 뇌, 내비게이션이 없이 뭔가 뉴욕에서 택시 운전을 했던 사람 10년 이상 했던 예를 들면 했던 사람들의 뇌 사진을 촬영해서 이 사람들의 뭐 공간 인지 능력, 뭐 지도를 뭐 머릿속에 이렇게 펼친다던가 이런 능력들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뭐 예를 들면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실험들로 우리의 뇌가 정말 단순해지고 있고 정말 생각하지 않게 되고 있다. 이거는 사실은 뭐 자동차나 텔레비전이 생겼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뇌가 움직이지 않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극복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일단은 밀려드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계속 경종을 울리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잡지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글이라는 것, 그렇죠. 책에 인쇄된 글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러니까 뭐 잡지를 만드는 사람의 책임도 있겠지만 잡지 종이에 인쇄된 책을 읽는 사람들이 이제 책을 읽기 더 힘들어지는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사례들을 이야기하는데 니콜라스 카 자신이 그렇게 변했다고 자기의 고백을 해요. 자기도 이제는 책을 더 이상 길게 읽지 못한다. 그리고 자기 원래 논문이나 뭐 연구를 준비할 때는 직접 그 자료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를 타고 이동했고 뭐 그곳에 있는 직원들에게 무엇을 뭐 사주기 위해서 뭘 사서 이동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자기는 다 해왔는데 지금 인터넷이 생기고 나서 연구하는 건 너무 편해졌다. 구글링이면 다 된다. 그렇지만 자기의 생각하는 능력은 그때보다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저의 고민을 조금 더 세련되게 네. 이분이 좀 풀어주고 풀어준다기보다는 그게 무엇인지 제가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 책 중에 이제 얘기하면 뭐 제임스 스미스나 혹은 이제 최근인지 모르겠지만 1년 전에 나온 오늘이라는 예배나 이런 책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이 책도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우리는 그냥 뭔가 되게 단선적으로 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더 좋지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게 맞는 말이겠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신앙적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의 생활 양태에서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더 기도하지 않는 신앙 양태로 변한다든지 올바른 신앙에 대해 고집하게 된다든지 혹은 이제 신앙의 적을 더 강화하거나 더 양산하거나 하는 뇌구조가 된다든지 자기와 다른 신앙에 대해서 더 이해 못하게 된다든지 빙고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영향을 끼친다. 그런 류의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섬찟한데 그래서 슬기로운 슬독에서는 우리는 그래도 독서를 생활을 권장하고 독서 생활을 같이 동반하는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같이 고민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 청취하는 분들이나 방송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이 세상에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래도 좀 천연기념물적인 사람들이지 않은가 하면서 아까 말했던 느낌의 공동체 그 생각도 좀 하고 디테일한 사례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래서 이 사례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심장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심장을 뜯어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모세혈관의 상태를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 실생활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우리의 뇌나 신앙생활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도 네.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책 10년 만에 나왔는데 10년 전에 나왔을 때와 지금 나왔을 때의 사람들의 문제 의식은 확실히 바뀌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문제의식은 바뀌고 있는데 그러면서 구글 검색으로 이걸 검색.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다가 오, 이 내용 좋은데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네. 이 어떤 굴레 헤어나올 수 없는 굴레. 진짜 문제다. 네. 근데 한편으로는 갑자기 저는 또 생각나는 게 그래서 슬독 어떤 분들은 슬독에서 좀 더 책 내용을 얘기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좀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방송의 목표는 결국에는 책을 우리가 대신 읽어주는 게 아니라 책을 읽게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슬독 느낌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만든 암묵적인 아주 가장 핵심적인 룰 하나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책을 우리가 대신 읽어주는 게 아니라 책을 읽게 하는 것 그리고 책에 있는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게 저희의 어떤 그 가장 분명한 대의 명분과 우리 모두의 공통 감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감각이 뭐 범인도 느끼겠지만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인류의 생존에 굉장히 필수적인 감각이다. 이게 없으면은 데카르트도 이제 완전 좌절해야죠. 인간은 일명칭은 생각하는 동물인데 생각을 안 한다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인류가 아까 그 말했지만 기술은 계속 발달하겠지만 그 기술의 발달이 저희가 그런 어떤 사회 요즘 분위기와 관련해서 마찬가지인데 인간이 모든 기술은 인간의 결국엔 편리를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입체 목표는 결국엔 우리가 진짜로 편리해졌고 계속 편리해져 갈 텐데 중요한 거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걸 맞닥뜨렸을 때 느껴야 돼 감내해야 될 것까지도 박탈해 간다는 거죠. 그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를테면은 타자를 만나면 대화를 나눠야 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질적이고 불편함을 느끼는 그 불편함을 느껴야 되고 사실은 상처도 좀 받아야 되고 그 속에서 다시 나를 돌아봐야 되고 그 속에서 이제 머리를 짱돌을 그때부터 이제 굴리기 시작하는 건데 그러면서 내가 너랑 이제 어떻게 이제 좀 조절을 하자 그러는 건데 요새는 그냥 다 그냥 차단 손절 예? 패친 차단 나랑 내 생각 달라? 그러면 넌 뭐야? 맞아. 예. 저 이거는 맞아요. 되게 제가 보기에는 이 요즘 그 편의를 추구하는 문명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모든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주도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예측 불가성에서 놓이는 거고 그런 것들이 시시각각 되는 건데 이 어떻게 보면은 기술 문명이 계속 집요하게 그 방향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는 그런 것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예전에 인도 저는 여행 갔을 때 인도가 다른 건 몰라도 되게 그러니까 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인도가 컴퓨터 IT가 굉장히 강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 대학교에 갔을 때 286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286을 쓰냐라고 물어보니까 286은 전체 다운이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기차역이 한 체계가 이를테면은 한 메인 센터가 하더라도 언제나 그냥 각자 센터로 해가지고 데이터 유지가 되는데 문명이 발달하는 순간 어떤 메인 코어 센터가 있고 그러면 요게 전체 긴밀하게 열려서 한 개나 무너지면 촤자자자자 무너지잖아요. 그거를 방지할 수 있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걸로 인해서 제가 요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편이라는 거는 바로 그렇게 한번 그게 진짜 우리가 한마디로 스마트폰이 사라지게 되면 없으면 진짜 멘붕 오죠. 약간 멘붕 오잖아요. 술동도 못 듣고. 그렇죠. 맞아, 슬독도 못 들어. 공개 방송 뭐 사람도 집도 못 찾아가고 확성기들.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저도 한 번 되게 웃긴 거 있었는데 어떤 분이 좀 웃긴 거지만 어떤 분이 이렇게 네이버 길찾기를 이렇게 보면서 여기 눈앞에 여기 출구가 7번이 있는데 자꾸 7번이 어디냐고 이거 보면 되는데 이걸 자꾸 보면서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네. 아무튼 진짜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면서 사실은 그것에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 그 창세기에 나오죠. 밭을 갈면서 어떻게 보면 성장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단순히 그런 가는 과정에서는 상처가 있고 불편함이 있고 리스크가 있는데 사실은 되게 쓰다리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분명히 성장을 동시에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기계가 다 대신해 준다는 거는 언제나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성장 동인을 방해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좀 약간 곁들이면서 또 한마디 하자면 그 좀 안타까운 건 그 우리 요새 되게 건강을 되게 중시하잖아요. 건강을 중시해서 저도 뭐 헬스 다니지만 헬스 다니는 것에 사람들이 돈 쓰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잖아요. 다 이해하고 막 단백질 먹는 거, 비타민 먹는 종합 비타민 먹는 거 엄청 잘 이해하고 저도 뭐 양압기 오케이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그런데 정신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건가. 근데 법님 말도 그렇지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똑같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정신 근육이나 몸 근육 똑같은 거거든요. 책도 제가 보기엔 매일매일 꾸준히 읽어 텍스트라는 것도 계속 매일매일 읽어주지 않으면 금방 이 근육이라는 거는 적쳐지는 거고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마치 김중국 같은 사람이 그 근육이 완전 딱 단단하게 붙어 있듯이 그렇죠. 오랜 독서가가 지금 이제 와서 막 한꺼번에 그리고 오히려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막 하루 동안 막 열심히 했어봤자 다 물론 꾸준하게 되게 중요한 것처럼 정신 근육에도 그런 꾸준한 투자와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투자가 필요한 건데 그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알고 내 알고 있어야 뭐 독서 중요하죠. 뭐 마음의 양식이고 그러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헬스가 우리의 어떤 그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는 돈만큼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느냐. 사실은 정신적인 편리함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렇죠. 균형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육체적 만족 이 그리고 정신적 건강과 정신적 만족의 밸런스를 추구하는 건데 너무 우리는 만족과 편리함 쪽에만 지금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에 많은 부분이 기워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이 책에서는 그 니체의 예를 들기도 근데 해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그 원래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 가장 불변하지 않는 진리가 네. 인간의 뇌는 바뀌지 않는다. 한번 네. 형성되면 네. 5, 6세 때 네. 한번 형성된 딱 그 틀대로 네. 바뀌지 않는다는 게 정설이래요. 네. 진리고 네. 그리고 뭐 절대 그 학계에서는 그거를 무너뜨릴 수 없는. 네. 근데 이제 이 인터넷 스마트폰을 쓰면서 퇴행하고 있잖아요. 네. 요거가 감지가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감지가 되는데 네. 그렇다면 역병학량이 가능해요? 다시 뇌는 어쨌든 뭔가 바뀔 수 있다는 거니까 다시 퇴행도 되면 퇴행도 되면 다른 길로 또 갈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우리 신체 일부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네. 한 1년 정도 네. 투지폰을 쓰면 네. 뭔가 다른 기능이 살아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드는 분은 이제 후천적으로 시각 장애인이 된 분들이 어떤 촉각이 더 발달하는지 뭐 그런 연구들도 있어요. 뇌 관장하는 네. 자연스럽게 뭐 후각이나 손끝 촉각이 청각이나 이것들이 발달하는 게 뇌로 확인이 되니까 스캔으로. 그러니까 뭐 우리도 바꿀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세상의 것들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사실 어려운 거죠. 근데 10년 동안 더 연구를 했는데 네. 퇴행이 노화처럼 네. 나빠질 수 있어도 좋아질 수 없다는 걸로 결정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지 않아. 떨어지는 늦은 거죠, 뭐. 그러면 뭐 떨어지는 날개. 한 마리 천연기념물 새가 되어서 네. 아무튼 네. 우리 변화 분명히 네. 뇌도 재생 가능하다. 좀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렇네요. 읽으면서. 무서워. 네. 그러니까 좀 무서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니체의 예를 들면서 니체가 이제 어디를 다쳐서 타자기를 구매했다고 해요. 네. 타자기를 구매하면서 문체와 어떤 전개 구조가 달라진 거예요. 글에.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 이야기를 이제 친구한테 이야기하면서 네. 그리고 이 저자도 워드 프로세서로 그렇죠. 쓰다 보니까 문단 구조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잘라내기 붙여넣기 없이는 장문을 할 수 없는 상태. 네. 우리도 그러잖아요. 의식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조금 너무 디스토피아네 시작이. 네. 진짜 무서워요. 저 그거 생각났어요. 근데 은근히 제가 보기에는 저희 실독에서도 주요 모토 중에 하나잖아요. 이 생각하는 삶. 네. 융이 했다는 말인데 저는 그냥 어디서 본 건데 지나가다가 네. 그 생각하는 거는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은 판단한다, 네. 절제한다 네. 이거였거든요. 정말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쵸. 너무 쉽게 판단하고 음. 생각하지 않고. 참. 네. 맞아요. 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허망한 게 그 예전에 그 인류의 진화,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과 호모 네, 사피엔스의 차이가 네안데르탈은 판단을 잘해요. 음.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육체적으로 발달했고 음. 운동신경도 발달했고 키도 제가 보기엔 좀 더 컸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걔네는 음. 이게 그 짧아요. 음. 소통할 수 있는 게 음. 사용 언어가 입이 발달을 안 해서 이게 제한돼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이룰 수 있는 사회 단위 자체가 50명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몰락해 갔다고. 호모 사피엔스는 개별 단위로는 운동신경이 떨어지지만 그거 언어와 이런 것들 발달시키면서 자기 반성 능력을 강화시키고 그러니까 인류라는 거는 결국에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생존성과 존재 이유를 이렇게 규정해 갔는데 어떻게 보면 그 자기 존재 규정을 자기 스스로 지금 파괴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스스로 이 진화 과정이 인간을 생각하는 동물을 만들었는데 이거 귀찮아. 그래서 맞아요. 생각을 안 하지. 되게 웃긴 건데 생각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 이런 네. 슬픈 일이 진짜 네.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글로 소통하기 시작한 거를 네. 굉장히 의식혁명이라고 네.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도를 보고 네. 다른 곳이 있다, 네. 저기에 무엇이 있다라고 상상한 것 자체가 네. 인류 진화의 엄청난 혁명이었고 그렇죠. 어떤 뭐라 그럴까 뇌를 증폭시키는 어떤 네. 현상이고 또 하나가 시계 네. 중세 때 이제 교회 네. 네. 수도원에서 종치면서 네. 이때는 기도하는 시간이야. 네. 시간이 있다는 이 개념 이게 또 인간의 뇌를 또 증폭시키는 하나의 그런 그렇죠. 거였고 그리고 이제 네. 글로 소통하면서 어떤 그렇죠. 추상 능력 네.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난 진화였는데 네. 이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대로 네. 가고 있다. 연애 편지. 네. 연애 편지가 문학 능력을 상상시키고 상상력을 진전시키고 수사법을 수사학을 요즘은 진짜 진전시키고. 편지도 안 쓰게 요새는 되죠. 그렇죠. 맞아. 네. 갑자기 좀 너무 웃기긴 한데 미우서에서 막 홍진영이 막 네. 오빠 나 얼마큼 사랑해 네. 그러면 얼마면 돼? 뭐 이러면 갑자기 뭐 근데 그게 생각나긴 하던데 그게 요즘 그 여자 약간 그렇게 진짜 근데 그게 웃기지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 자체로 되게 슬픈 거죠. 그렇죠. 네. 정서 자체도 말라가고 있는 걸지도 모르니까. 네. 또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별 따다줘 따줄게 뭐 말이라도 그 은유 놀이를 통해서 일으켜지는 그 상상력과 감성의 그런 게인데 자 우리 모두 편지 씁시다. 네. 저희 이렇게 범님의 눈에 띈 책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유튜브, 파티, 팟빵 댓글 활용하셔서 질문 남겨주시고요. 현재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유튜브, 파티, 팟빵, 아이튠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들으시든지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를 응원합니다. 각자 고유한 독서길 찾아가시는데 저희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작은 길잡이가 되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